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로 공부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로 공부와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지만 역할이 달라지는 경우 보통 그렇게 되죠. 프로야구 선수도 어렸을 때는 선수로 지내다가 그 업계에 계속 남아 있을 때는 코치, 감독이 되거나 또는 행정 파트로 빠지기도 합니다. 연기자도 젊었을 때는 청춘 스타의 그런 연기를 하다가 주인공으로 성과를 날리다가 물론 잘 될 경우에 나중에는 중년에 인자한 아버지의 어머니 역할 또는 코믹한 연기 쪽으로 가다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게 된다고 하면은 가끔 나오더라도 비중 있는 역할. 행정적으로는 뭐 연기자협회 이런 데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배우 학원을 차리기도 하죠. 스포츠 기자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스포츠 기자의 경우에는 물어봐야 되겠군요. 예, 우리 최동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인생을 얘기를 하시니까 예? 다 똑같죠. 다 똑같은가요? 아, 예. 아니 스포츠 기자들도 뭐 처음에는 예. 처음에 현장을 주로 취재하면서 다닐 거 아니에요. 예. 예, 스포츠 기자들도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보통 기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이 부서 저 부서 다 돌린 다음에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너 이거 해라라고 한다 그러는데 예. 스포츠 기자들도 그런가요? 역사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94년에 입사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전 선배들 중에서는 이 언론계 내에서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랬습니다. 네. 야, 너 공부도 못하는데 그냥 스포츠나 해라. 이랬거든요. 이런 그래서 말 제일 물먹은 부서였었어요. 네. 근데 심지어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전에 스포츠 기자 중에서는 방송국에서 네. 이 KBS, MBC의 이 아나운서 출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아나운서 하다가 기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스포츠 기자 해. 다른 데는 못 보내고 스포츠는 할 것 같다. 뭐 이런 거겠죠. 그 말빨이 되니까 그걸로 중계라도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스포츠 기자를 해라. 기자라. 아, 예. 네네네. 근데 다른 데는 다른 부서에는 안 보내요. 스포츠 기자만 시키는 거죠. 왜 그러지? 기자겠다고. 스포츠는 뭐 누가 못하겠냐 이런 생각이었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제 이런 시각이 있었었죠. 네. 그러다가 KBS가 스포츠 기자 이제 따로 뽑기 시작했고요. 네. SBS도 따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조금씩 제 기억으로는 이제 박찬호 등등이 이제 메이저리그랑 해외 선수 진출이 많아지면서 스포츠의 전문성이 조금 인정받기 시작했고요. 네네. 뭐 이제 그랬었죠. 그러다가 뭐 스포츠 기자 하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풀리느냐는 뭐 다른 분야고 다 마찬가지죠. 아, 예. 스포츠 기자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그거는 그 다른 분야나 마찬가지다. 뭐 그런 얘기군요. 가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만두고 홍대에서 술집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행정지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인생 유전이라는 것은 분야가 특정한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저께 지금 뭐 개막 벌써 몇 주째 되고 있습니다만 초반부이긴 합니다만 와. 어제 저 오래된 롯데 자이언츠 팬, 부산 사람이니까 당연히 롯데 팬이긴 합니다만, 예. 그래서 오랫동안 야구를 봤는데 어제처럼 기분 나쁜 경우도 드물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요? 네.
품격 있게 사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예의를 중요시하고 매너를 네. 중요시하는 분. 예, 그 하나와 그 롯데 벤치 클리어링 사태 예. 얘기한 거죠. 네. 예. 이 어제 이제 올 시즌 들어서 처음으로 이 한화하고 롯데의 이 어제 사직구장에서 벤치 클리어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벤치 클리어링이 왜 발생했냐 하면은 네. 그 롯데가 15대 1로 크게 앞서섰어요. 예. 5회에. 5회 그것도. 예. 이제 타석에 이 롯데에 이제 황정윤 선수가 들어섰죠. 네. 5회 말 2사 2루에서. 근데 초구하고 두 번째 구 몸에 바짝 붙였습니다. 거의 맞을 듯이. 네. 피했는데 이 세 번째 부에 완전 빈볼성 공으로 이 엉덩이에 맞은 겁니다. 보통 투수가 그렇게 던지면은 3구째는 일부러라도 예. 좀 조심하면서 바깥으로 빼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네. 근데 황정윤 선수가 참지를 못하고 헬멧 벗어 던지고 네. 배트 던지고 이 투수한테 이동걸 투수했었거든요. 한화에. 예. 달려간 거죠. 이 예. 장면이 나오니까 이제 양팀 더가웃에서 이제 막 쏟아져 나온 건데 네. 황정윤 선수 착한 선수예요. 그렇습니까? 성질이 네. 온순하고. 근데 왜 못 참았냐면은 4회에도 이미 한 번 공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이 선수가 예. 똑같은 투수한테. 다른 투수요. 투수한테. 4회는 김민우 투수한테. 네. 4회에 공 맞고 참았는데 5회에도 똑같이 공 던지는데 빈볼을 의식적으로 던진 것 같다. 그러다가 기어이 맞았다니까 못 참고 달려간 거였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왜 의식적으로 던졌냐? 네. 왜 의도적으로 황재균을 맞추려고 했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왜냐하면은, 이 야구계에 불문율이 있죠. 불문율이 좀 많이 있죠? 네. 불문율 중에 하나, 네. 점수차가 크게 벌어졌을 때 도루를 하지 않는다.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준다. 지더라도 아주 묵사발 내는 게 아니라 우리 파트너끼리니까 너의 그 기본적인 자존심을 지켜준다. 이런 그렇군요. 뜻이죠. 도루라는 것은 어떻게든 한 점을 내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건데 예. 크게 이기고 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예. 좀 설설 좀 해달라. 예. 어차피 지게 되는데 예. 근데 최소한의 자존심은 세워달라. 예. 네. 근데 황재균 선수가 이 불문율을 어겼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한화에서. 그래서 이 불문율을 깼을 땐 곧바로 응징이 들어가죠. 네. 오다도 내려와요, 투수한테. 쟤 맞춰라. 오다도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다치지 않은 선에서. 예. 예. 근데 뭐 다칠지 다치지 않을지 그거는 뭐 이 투수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황재균 선수가 무슨 불문율을 깨쳤느냐, 어겼느냐. 네. 1회 롯데가 7대0으로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1회 벌써 7대요? 1회에 네. 7대요. 근데 황재균 선수가 여기에서 2루 도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선수들이 이 불문율 깨고 네. 7대0인데 도루까지 하냐 해가지고 오다가 내려간 거죠. 황재균 맞춰라. 그건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금요일 경기에서 네. 그러니까 어제 일요일 경기 이전에 금요일 경기에서 롯데가 8대2로 앞서다가 네. 8대8로 9회에 동점이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연장전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럼 이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있을 때 이긴 팀에서 도루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네. 선수한테 맡겨가지고 정면 승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 이 전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미 그 뒤지고 있는 팀은 우리가 졌다라는 것을 전제하니까 너희들 최선을 다하지 말고 도루도 하지 말고 우리 좀 자존심 좀 살려달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기 한 8회 정도? 예. 8회 정도에 7대0이다 그러면은 괜찮을 텐데. 예. 1회 7대0이라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1회 7대0이면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예, 앞으로 어떤 일이 롯데 일어날지 입장에서는 모르지. 네네. 바로 이틀 전에도 8대1로 앞서고 있다가 8대8 됐는데 7대0 불안하다. 한 점이라도 더 빼자. 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네. 근데 이 불문율 중에 그냥 큰 점수 차이입니다.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죠. 달라질 수 있다. 이긴 팀과 진 팀의 이 바라보는 시각이 네. 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고요. 지지난해에도 벌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 진 팀에서는 어떻게 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예의 없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긴 팀에서는 우리가 그 도로도 안 하고 이 작전 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최선을 다할 텐데 뒤집어지면 어떡할래? 우리 한 점이라도 우린 더 내야지 안심이 든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왜 4회 한번 그랬으면 됐지? 왜 7회 또 했나요? 그 분풀이가 안 된 것이죠.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불문율에 관해서 일단 네. 이 점수차를 보는 시각은 이기고 있는 팀과 진 팀이 다를 수가 있다. 이 적용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팬들이 보기에는 1회 7대 0 이 정도면은 물론 점수가 크긴 하지만 네. 진 팀이 최선을 다해서 쫓아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예.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화가 매너에서 졌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말이죠. 저는 예. 그 불문율 또는 관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빈볼도 그 중에 하나다. 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빈볼의 정도라는 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저러다 맞을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아이고, 그냥 이건 뭐 내 업보지.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로 던져갖고 컨트롤이 잘못돼갖고, 예. 큰 부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어제는 롯데가 좀 자제를 했다라고 보는데 우리 타자가 의도적이었건 의도적이지 아니었건 간에 네. 우리 타자가 몸에 맞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 뭐 불문율과 관계돼 가지고 의도적으로 맞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 공격에 우리 팀 투수는 반드시 다음 타자에 또 맞춰야지 됩니다. 그것도 불문율이에요. 맞아요. 그건 좀 저도 들어봤어요. 예, 반드시 맞춰야지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이 불문율 중에 이제 이 고등학교 때부터 선수들이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실수이든 고이든 간에 네. 이 투수가 이 공을 맞췄을 때 타자한테 미안하다고 절대 모자를 벗어서 사죄의 표시를 하지 말아라. 그래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수들이 이거를 배우지 못했을 때 미안하다라고 이 모자를 벗어서 인사하게 되면 선배들한테 혼납니다. 그것도 신기하네요. 뭐 일면에 그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미안한 것은 일부러 맞춘 사람은 없다. 미안한 건 당연한데 마셨다고 모자 벗고 미안한 거 표시하고 이러면은 타자들하고의 심리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는 거다. 예. 이런 논리를 이제 투수들은 피거든요. 그러니까 기싸움에 지는 거다. 나름의 이제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그렇군요. 이렇게 운동 선수들끼리 야구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그 불문율 이런 것들이 내려져 오고 있죠. 그런데 그렇군요. 이 점수 차에 관한 것들은 저는 조금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아무리 불문율이지만 뭐 6회 이상, 뭐 7점 차 이상 이렇게 정확하게 근거가 있으면 되는데 7대 0인데 이기고 있는 팀은 불안하고 올라가려고 쫓아가는 팀은 이거 너무 더티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게 갈라질 수 있고요. 팬들이 보기에도 근데 막 6회에 7점 차 이상이다. 팬들이 보기에 이거 불문율에 걸릴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이기는 팀은 도루도 안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네. 이렇게 알고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네. 예. 자, 그래서, 근데 한편, 김성근 감독은, 롯데 이종훈 감독은 날이 서서, 그러지 맙시다, 그런 거고, 김성근 감독은, 내가 시킨 거 아니야, 7회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성근 감독은 더 대단합니다. 정말 지독한 분이세요. 왜요? 어제 경우가 아니라, 지난해에 있었던 일인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그 투수의 이름은 기억은 나지 않는데, 투수가 실수로 공을 맞췄어요. 근데 공 맞춘 사람이 대학교 선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투수가 미안하잖아요. 친했던 선배였는데. 그래서 공 맞추고 일루로 걸어나갈 때 미안하다고 모자를 벗어서 그 사죄의 뜻을 표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김성근 감독한테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논리는 뭐냐면 지금 경기가 아니라 야구는 일단 시작하면 전쟁이다. 전쟁 중인데 어떻게 적군한테 실수한 걸 가지고 미안하다고 표시할 수 있겠느냐. 김성근 감독은 이런 논리이죠. 하지만 김성근 감독은 이번에는 야구는 전쟁이 아니다. 매너의 스포츠다. 나 그런 거 안 했다. 아니 김성근 감독이 무슨 라고 했어요. 성격 하나도 없는 이 완전한 신도 아니고요. 감독의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 팀의 그 수장으로서의 어떤 말바꾸기나 이런 거는 좀 있지 않을까요? 여태까지 김성근 감독의 그 언행을 보게 되면은 승부의 세계에서 전혀 냉정함을 잃지 않는 한치의 손해도 보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저께 말씀드린 그런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도 자기 팀의 어떤 그 이익이나 선수들의 사기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봐야지 되겠죠. 그렇군요. 역시, 전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정말 어제 같은 경우에 4회, 7회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선수에게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좀 살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저는 그냥 듭니다. 예. 아니, 김성근 감독은 예전에 뭐 그런 일 없었습니까? 9회에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는데도 마무리 투수 2번 바꿔가지고 욕도 먹고. 뭐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스키즈 번트 되고. 예, 하필이면, 만약에 어저께, 우리끼리 얘기인데, 어저께 감독이 김성근이 우리끼리만 비밀로. 예, 우리끼리만 비밀인데, 어제 감독이 김성근 감독이 아니었다 그러면, 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감독이 김성근이기 때문에 저 양반 또 시작이군. 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럴 얘기죠. 수도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를 근데 일단. 여기도, 치우지아님이. 치우지아님. 이렇게 시각이 다양합니다. 치우지아님은 보통 7점 차 이상이면 도루를 하지 않죠. 네네. 황재균이 잘못한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시각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이게 이래기 때문에 좀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군요. 예. 예. 또 오케마리님께서는 이런 참 웃픈 이야기. 불쌍한 건 이동걸 선수라고 생각되네요 하면서. 그쵸. 그럴 수 있죠. 던져야 몸에 맞춰야 되는 운명에 그 시간에 마운드에 있었으니까. 예, 롯데 선수도 걱정한 이동걸 하면서 경기 종료 한참 후 연결이 된 롯데 선수는 다른 걱정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선수는 한화 동거리가 2군에 가게 된다면 그게 안타까울 것 같다라고 했다. 이동걸은 황재균 빈볼 상황에서 첫 2개의 공을 몸쪽으로 붙였지만 단번에 맞히지 못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을 엉덩이 쪽으로 던졌다. 선수들이 보면 바로 감이 온다고 한다. 초구부터 사인이 나왔는데 불안한 선수가 제대로 맞히지 못한 것이다. 일부러 맞히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이 선수는 초구에 못 맞췄기 때문에 감독 눈밖에 날 수도 있다라고 했다. 김성근 감독이 SK 감독 시절 초구에 빈볼을 맞히지 못한 투수를 2군에 보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1929 몸에 바짝 붙였다는 얘기가 몸에 바짝 붙인 게 아니라 네. 맞추려고 했는데 못 맞춘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군요. 참 이것도 빈볼도 보통 강심장 갖고는 안 될 텐데.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잘 몰랐던 얘기입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이코노미 타는 지소연. 예. 이게 비행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소연 선수가 이 6월에 네. 여자 월드컵이 열립니다. 네. 우리나라가 1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여자 대표팀이 오르게 됐거든요. 네네. 16강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지소연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월드 클래스예요. 월드 클래스. 예, 지금 어디서 뛰느냐? 영국 프리미어리그 여자 축구에서 뜁니다. 첼시 레이디스에서. 잠깐요. 그 첼시가 그 첼시입니까? 첼시 레이디스 그 첼시입니다. 오. 자매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첼시네. 예. 네. 근데 어느 정도 이 수준이냐 하면 지난해 그러니까 영국 여자 축구 슈퍼리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WSL. 그러니까 네. 우리가 EPL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여자는 WSL입니다. WSL 지난해 올해의 선수였었어요. 지소연 선수가. 와, 세계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선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올해의 선수가 더욱 의미 있는 게 이거를 선정을 어떻게 했냐면은 선수들이 투표한 올해의 선수상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먹은 겁니다. 지소연 선수가. 그 대단한 축구 종가를 비롯한 유럽의 그리고 예. 남미의 선수들이 아닌. 예. 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선수이거든요. 근데 네네. 한국을 뛰어넘어서 아시아를 뛰면서 이제 월드 클래스 수준인데. 네. 5일하고 지난 네. 4월 5일하고 4월 8일에 러시아하고 여자 축구 대표팀이 평가전을 있었었죠. 예. 부른 거죠. 네. 지소연 선수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4월 3일 소속팀에서 경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소속팀 경기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서 영국에서 4월 4일에 도착을 한 거죠. 예. 그 4월 5일에 경기 후반전에 출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4월 8일에 또 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8일 경기 끝나자마자 4월 9일에 비행기 타고 영국 소속팀으로 복귀한 거였었어요. 야. 그러니까 6일 사이에 영국과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3경기를 뛴 거예요. 세상에. 예. 근데 이 축구협회 규정에 남자 축구 대표팀은 비즈니스, 예. 올림픽 대표팀, 16명 대표팀, 여자 축구 대표팀은 이코노미석이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태워 보낼 때. 협회에서는 이코노미석을 비행기를 태워서 보낸 거였었죠. 근데 이게 뭐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우리는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어떤 어떻게요? 경험이었냐면은 이 유럽파 선수들의 말 못할 고충,
박지성 선수가 2011년이었나요? 12년이었나? 이 국가대표팀을 먼저 은퇴를 했죠. 네. 이때 속에 있는 얘기를 말 못했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너무 힘들었다. 영국과 대표팀 경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왜? 부상이 있었잖아요. 오른쪽 무릎에. 그렇죠. 수술도 했었었고. 네. 근데 장시간 동안 이 비행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무리한 일정 소화할 때마다 무릎에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 무리한 일정으로 비행기 왔다 갔다 하고 10시간 동안 비행기 타면 갈 때마다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더 빨리 빨라졌다. 그 악화가 된 것 같았었죠. 네. 아이고. 그때 우리가 분명히 이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소연 선수 이 6일 동안에 3경기 뛰면서 영국과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더군다나 6월에 월드컵 앞두고서 이 여자 대표팀이 평가전 한다고 불렀던 선수를 그냥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석 태워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배려나 여유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협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저도 그냥 저희가 이과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군인의 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군인의 아들이었군요. 네. 규정은 규정 아니냐. 예. 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규정은 규정인데 협회에서도 얘기하기를 예외는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예외는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난해에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지재현 선수가 조별리그에선 뛰지 않고 네. 이제 토너먼트 올라갔을 때 합류를 했거든요. 네. 급하게. 네. 이때는 이제 비즈니스석을 끊어줬어요. 그러니까 협회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뭐냐? 유럽파 선수들이 급하게 일정상 급하게 대표팀에 합류하고 오고 갈 때에 장시간 비행이다 보니 이코노미석을 타고 가는 것이 선수들 컨디션 조절이나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 네. 이런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그 경우에는 비즈니스석을 태워준다는 건데, 네. 뭐 규정대로 갈 수는 있겠지만 네. 협회에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근본적인 자세가 이 선수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들이 어떻게 자기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게 그리고 유망주들을 발굴하고 어떤 공적인 서비스 개념으로 저는 임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규정이 있고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내가 책임진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선수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정이가 이런 걸 나발이고 따지기 전에 우리는 선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선수들이 쾌적하게 편하게 운동할 수 있을까 도와주는 것. 그런 자세로 규정을 해석하고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자 대표팀에 2명의 유로파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한 명은 지난해 정체성 확인 논란이 있었던 박은선 선수가 러시아에서 뛰고 있고요. 네. 지소연 선수는 영국에서 뛰고 있는데 이 두 선수들 모두 다 이코노미석을 타고 갔죠. 그래서 최소한 제 생각으로는 이 대표팀 경기를 출전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오는 선수들한테만큼은 비즈니스석을 제공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무리는 아니다. 그것 다 군인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만 저도 육군 병장 출신이거든요. 저도 육군 병장입니다. 예. 근데 그 휴가 계산할 때 제주도라던가 하여튼 먼 곳 있잖아요. 먼 곳은 남들 하루 더 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남들 15일 휴가 때 20일 해줬어요. 예. 그리고 교통비도 지급을 하고 그랬죠. 예. 저기 섬에 사는 사람들. 네,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지급했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확실하게 휴가 일수는 더 줬어요. 예. 군대에서도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맞아요. 그런 거 할 수도 있겠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시차가 어느 정도 나는 데까지는 이코노미. 그 이상은 비즈니스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하면은 우리도 뭐 웬만한 분들 비행기 타고 해외 여행이나 출장 갔다 오시잖아요. 근데 뭐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 갔을 때 일단 비행기 탈 때 힘들죠. 젊었을 때는 뭐 내려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가면 상관없는데 근데 내려가지고 시차 적응을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은 이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시차 적응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평가전 하루 전에 들어오는 겁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그 다음날 뛰라고 하면 경기에 들어가서 뛰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 있다가 경기 한 번 더 뛰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속팀에서 또 뛰어야 되고. 또 그 일정에 네.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젊었을 때는 뭐 몸에 이상이 오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선수 생명을 단축시키는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쌓인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예.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죠. 비즈니스석 타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타셨겠네. 아니 저는 뭐 다른 사람의 도움 때문이 아니라 이제 우리 제 처가 예. 근무를 해요. 항공사에서. 그래가지고 좀 티켓을 싸게 받기 때문에 많이 좀 탔었죠. 그렇군요. 예. 그건 이제 직계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서비스겠군요. 저는 네팔에서 카트만두에서 인천 올 때 제 지인이 쉽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 우수 고객이기 때문에 올리는 거? 그러니까 등급 올린 거죠. 원래 저는 옆에 있다가 그게 승급이 돼갖고 비즈니스를 탔거든요. 일단 넓기도 넓지만 사람이 드문드문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뭐 넓으니까. 그리고 뭐 음식 서비스도 약간 그렇죠. 차별한테 있는데 저는 뭐 비즈니스보다도 이코노미석 좀 조금 더 넓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회사에서 출장 가고 이럴 때 이코노미석을 타고 가게 되는데 진짜 유럽이나 미국 갈 때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즘에는 이제 40살 넘어가고 날 즈음서부터는 이제 힘들다고 하는 게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만드는 비행기들 같은 경우 또 항공사의 주문에 따라서 좀 이코노미석이 좀 커지기도 하고. 고속버스 예를 들자면요. 7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던 중고로 도입됐죠. 일본 고속버스 또 독일 벤츠 고속버스들 좌석이 작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똑같이 45개라도 그 좌석 크기가 좀 커졌어요. 물론 우등 고속버스는 더 크고 그렇습니다만 항공기 좌석도 분명히 50년 전보다는 지금이 좀 그래도 편하지 않을까. 같은 이코노미인데 좀 이제는 비행기 여행에 아주 일반화되고 그랬으니까 수익성도 뭐 좋아질 테니까 좀 그러게요. 좀 덩치들도 커지고 그랬으니까. 저 비행기 처음 타고 미국 갈 때 앉았는데 뭐 좌석 벨트 매라고 막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앉으면 움직이면 안 되는 줄 알고 미국까지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얌전히 갔어요. 힘들어 죽을 뻔했지. 처음 탔을 때. 근데 사실은 지금도 사실 항공기 내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눈치 보이지 않나요? 안쪽에 있으면 좀 불편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코노미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고 또 높이 올라가면은 신체 여러 가지 무리가 또 있으니까 사실 항공기 기장들이 평균 수명이 짧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워낙 많은 시차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럴 수도 있겠다. 비행 자체는 저는 굉장히 쉬운 걸로 알고 있는데. 비행 자체는 괜찮은데 바로 그 시차 때문이죠. 한 명 생각났다. 롯데여자 마트 오픈이라고. 롯데마트 여자 오픈. 롯데마트 여자 오픈. 국내 KLPGA 시즌 오픈 대회 있었어요. 근데 일요일에 끝났거든요. 근데 거기 김효주 선수가 LPGA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참가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성적이 안 좋았죠. 그리고 첫날에는 컨디션이 최악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플레이 하는데 눈이 감긴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김효주 선수가 아직 22살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차 적응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었던 거였었죠. 처음 겪는 선수는 그럴 정도로 시차 적응과 이거 조절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한참 잠 많이 잘 때잖아요. 아직 성장기일 테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보니까 빅토리아 베컴도 아들 바보다 이런 것, 데이비드 베컴도 아들 바보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오늘 일부에서 사실은 윤완주 선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좀 했었는데. 오늘 사실은 제가 방송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전직 국정원 직원님. 이거 맞습니까? 전직 국정원 직원 진짜 맞아요? 지난주 스포츠당에서 얘기가 없길래
기아 팬인데 6연승으로 잘 나가다가 연패에 빠진 게 다 윤환주 때문이라고 치부할 정도로 화가 났었는데 아무튼 일베는 야구판에서도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사과한 후 고개 돌리면 반성하지 않는 벌레일 뿐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 사실은 그 일부에서 존 로커에 대한 예, 또 김태균과 유먼에 대한 예,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윤환주 선수는 그 존 로커는 뭐 거기만 메이저리그니까 그렇다고 치고 인종차별 우리나라에서 김태균 선수가 유면 그 공을 던지려고 그러는데 야구공도 이시고 이빨도 이시기 때문에 헷갈린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징계는 받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윤환주의 너무너무 일동차렷 요 발언 때문에 3개월 완전히 그 자격 정지. 예. 그래서 출전 못하는 건 물론이고 월급도 안 나온다. 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또는 형평성에 예. 어긋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저는 그러니까 이 국가마다 네. 민족마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적으로 쌓여온 경험 때문에 일종의 트라우마나 아니면은 금기, 네. 터부시하는 것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죠. 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긴요. 그리고 유럽 축구에서는 기도 세레머니 못하게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미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인종차별을 교과서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을 의식적으로 하는 거였었죠. 인종차별이 네. 있으면은 그 유나이티드가 지속되기 어려우니까. 네. 때문에 스포츠에서도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요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를 합니다. 제재를 하는군요. 근데 반대로 우리와는 정반대인데 미국에도 이 지역 감정이 있죠. 네. 지역적인 요소가 두드러지게 갈라지는 그런 그 대비되는 지역도 있고요. 네.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게요. 예. 근데 동부와 서부를 보더라도 이들의 응원가나 응원곡을 보면은 지역의 어떤 특색을 비하하거나 꼬집어서 놀리는. 아, 그래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굉장히 관대하다 이거죠. 그거 때문에 별로 불이익을 얻거나. 극단적으로 아니구나. 대립했던 경험이나 이런 감정이나 역사가 없으니까.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역사이죠. 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 불과 한 30여 년 전인가요? 총칼로 바로 우리 형님들, 어머님들, 삼촌 세대가 당했던 일도 있고요. 네.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금기이고 잊혀져야 되고 승화돼야 될 역사인데 네. 이것들을 건드리는 것은 우리한테는 엄청난 금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때문에 이런 지역성에 관한 얘기들에 대해서 미국이나 메이저리그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는데 네. 우리는 왜 이러느냐라고 얘기할 바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얘기가 언사가 있었을 때에도 제재를 과하게 하지 않았는데 왜 일베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하느냐. 이것도 그렇게 일방적인 잣대로 구별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정서에 관해서 우리도 우리의 특징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일베만큼은 우리가 좀 쉽게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윤환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는 26살입니다. 네. 26살인데 해명을 이렇게 했거든요. 뭐라고요? 이게 이렇게 나쁜 말인지 몰랐다. 야. 이거 이해가 갑니까? 26살인데 이렇게 나쁜 말인지 몰랐다. 이게 보통 정치권에서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 줄 몰랐다. 예. 내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결국 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예. 얘기가.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그냥 정신세계에서 아주 네. 초등학생이 아무런 개념도 없었다라는 얘기로 그러니까 일베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예. 노무노무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단어 자체가 재밌고 귀엽기 때문에 그냥 사용한 것이다. 네. 이런 뉘앙스로 저는 읽었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참 부끄러운 얘기죠. 26살인데. 네. 이 부산 출신이고요. 이제 부산중학교, 결성고등학교, 경성대학교 거쳐가지고 2012년에 기아에 입단했던 선수인데,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갈 게 있고 못 넘어갈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상 이런 것은 넘어갈 수 없다. 예, 그렇죠. 또 해명 나온 것도
전혀 그 나이와 그런 상황이 어울리지 않는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은 우리 그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 그 공감대가 대강 이루어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사실은 오늘 그 미디어 비평 얘기, 그게 남았습니다만, 어이구 벌써 김진표 슈퍼레이스 사고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게 어제 기사가 많이 보도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라고 자동차 경기 대회거든요. 자동차 경기 대회. 2006년부터 시작돼가지고 9년 동안 우리나라 이 국내에서 개최됐던 대회인데, 이 국제 자동차 연맹이 공인하는 챔피언십 대회이기 때문에 나름의 이 권위를 인정받은 대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제 이 전남에 있는 그 영암 인터내셔널 있잖아요. F1 코리아 열렸던. 여기에서 이제 그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최고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슈퍼 6톤이라고 해가지고 이 제네시스 있죠. 현대에서 나오는 거. 제네시스를 이제 튜닝을 해서 제네시스만을 운전해가지고 그 경주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 가수 김진표 씨. 랩을 많이 잘하시는 그분. 이 김진표 씨가 이 자동차 레이스에 관심이 많아서 그랬는지 어제 출전했다가 큰 사고를 당했죠.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대요. 코너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서 속도를 주지 못하고 앞서가던 차를 덮은 겁니다. 타고 올라가가지고 두세 바퀴 돌고서 떨어진 것이었었죠. 근데 다행스럽게 김진표 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고 병원에 갔다가 다시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건을 보도한 기사들 중에 참 그 거슬리는 기사도 일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진표 씨라는 분의 이 신분이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그 기사 제목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차량 사고 김진표 아내 윤주련 왜 이렇게 예쁜가? 이제 터는 거죠, 신상을. 일단 이제 그 인터넷에서 떠가지고 김진표가 주목을 받으니까. 차량 사고 김진표, 과거, 난 국내 최초 월급제 가수, 목돈보다 꾸준한 입금이 좋아. 또 김진표 차량 사고, 레이스 도중 대형 사고, 반파된 슈퍼카 가격은? 가만있어 봐. 또 있습니까? 이 정도만 뽑아왔거든요. 아무도 그 부상 정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네요. 이게 그 기사도 썼겠죠. 그런 기사를 취급하지 않고 이런 것만 쓰면 진짜 XX 같은 자들이고, 썼는데, 과연 이런 사고를 두고서, 이 김진표의 아내가 얼마나 왜 예쁘냐, 예를 들면, 이렇게 신상 털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돈 벌기 위해서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인터넷에서 김진표가 떴다. 연예일이다. 신상 털자. 주주주주. 보니까 아내도 예쁘네. 하나 써. 아이템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제목을 그렇게 적음으로 해서 클릭을 하게 만드는. 그 내용도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고와 관련해서 딱 하나의 기사만 쓰는 것은 아니고 이제 스트레이트로 사고의 원인, 뭐 상황, 정황을 보도를 내고 가십 기사도 계속 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이런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너무하죠. 이게 사고 당해가지고 죽을 뚱말뚱해서 살아온 사람인데 아내가 왜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영화배우 출신이랍니다. 근데 이런 거 쓴 거 자체가 이 소재가 연예인 신분이라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스트레이트로 가면은 코스의 문제점은 없었는가, 또는 차량 튜닝의 문제점은 없었는가? 그 얘기를 지금 또 하려고 합니다. 그 뭐냐면 이게 첫 번째의 그 김진표 보도의 문제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가십 털기, 신상 털기, 연예인 신분 이용해서 장사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의 기자들이 정형적으로 썼을 때 사고의 정황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 그리고 김진표는 부상의 정도는 어떻다라고 했는데 경기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진단이나 점검은 없었습니다. 아. 물론
이 경기 이런 자동차 경주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안전 대책은 갖고는 있었었겠죠. 네.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가지고 사고가 났다라는 사고 원인에 대한 짚고 넘어가는 게 있었었는데 그래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궁금증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사고 초점은 오로지 김진표라는 인물에 맞춰진 거죠. 연예인이었고 이 가수 신분이었는데 레이서로 참가를 했다. 근데 사고가 났다. 네. 이 열개 가지고 팔릴만 하다, 관심 모을만 하다라고 간거했었습니다. 김진표가 아니었고 다른 선수였다 그러면 과연 이 정도 아니었었어요. 보도라도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 근데 이게 예. 이거를 보고 또 이제 사진 기사랑 이 사진 보도랑 보니까 이 사고 장면을 찍은 것들이 연속 컷으로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이 김진표 차량 사고의 기사 보면서 근데 그게 떠올랐어요. 뭐냐면은 우리 일본 대지진이 있었었죠. 네네. 몇 년 됐습니다. 일본 대지진이었으면 95년도 그겁니까? 아니면 쓰나미 얘기입니까? 쓰나미. 아, 쓰나미, 네, 쓰나미 그렇죠. 얘기인데. 네네네. 네. 그때 이 국내 보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지적도 많이 받았죠. 네. 뭐냐 하면 앵커들 굉장히 흥분되고 격앙된 목소리로 전하죠. 위급한 상황을 알리듯이 옛날에 우리 민방위 할 때 굉장히 좀 뭐랄까 긴장된 목소리로 그 긴급한 상황에서 막 경고 주듯이 하는. 아, 그렇죠. 국민 여러분 이러면서 예, 예. 네, 다급한 톤으로. 앵커들이 막 급하게 막 그 긴장감과 네. 공포와 전율, 쓰나미의 어떤 그런 것들 전달해 주려고 흥분해서 대부분 다 전달했습니다. 국내 보도들이. 그리고 이 뒤에 화면들 보여주는 것도 가장 강력한 모습. 네. 엄청나게 이 피해를 받고 있는 재해의 위험을 알려주는 모습. 네네. 에 초점을 맞췄던 거죠. 왜냐하면 그렇군요. 쓰나미가 났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형 쓰나미인지 이런 것들 국민들한테 이제 전해주기 위해서 네. 눈길을 잡아야 되니까. 네. 근데 정작 일본에서는 이제 차분했죠. 방송 보도의 톤이. 네. 그래서 구조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생존자를 어떻게 구조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져야 된다. 그래. 근데 국내 언론이 더 흥분했어요. 일본뿐 아니라 그 전 세계의 그런 주요한 나라들의 그 방송에서는 보도 태도가 그렇다고 하죠. 그 사실 위주로 보도하되 지극히 그 객관적인 그런 시선을 유지한다. 사실은 그 국민 여러분 이런 것은 기자의 그런 톤이 아니라 배우의 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이 사진이 거짓말한다라는 얘기하고 저도 네. 이제 가끔가다 자주 이 방송은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네. 한번 이거 비교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병영님이 지금 사진 기자예요. 네. 지금 요즘에 관심의 초점이 이제 벚꽃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요 벚꽃 취재를 갔어요. 사진 찍으러. 네. 근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예상했던 것만큼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가 않다. 그래서 많지 않은 거 찍어가지고 내보냅니까? 여러 장을 찍겠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잘 나온 거 보도하겠죠. 사람이 많이 보이는 거. 그쵸. 네, 예. 네, 네. 제일 잘 나온 거를 내보내지 사람 드문드문 있고 벚꽃 취재 가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사람 없는 걸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 벚꽃을 크게 이제 풀샷을 하나 찍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다 타이트하게 들어가죠. 네. 벚꽃 보는 사람들이 어떤 되게 보면 젊은 여성 벚꽃 보면서 좋아하고 이러는 거 네. 느낌을 전해주려고. 네. 근데 가서 보니까 뭐 이렇게 벚꽃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시무룩한 사람도 있고 표정은 다양하겠죠. 재미없다는 듯이 시무룩한 표정 사람 얼굴 찍어가지고 보여줄 겁니까? 아니겠죠. 아니죠. 네네. 벚꽃 보면서 막 만지면서 좋아하고 행복하게 표정 짓는 사람 보여주겠죠. 네. 이렇게 여러 장 찍은 가운데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때는 가장 베스트를 보낸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은 다 그런 줄 알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군요. 부정적인 시그널을 내보낼 때는 가장 워스트를 내보내고 네. 이게 극단과 극과 극을 오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예. 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쓰나미 보도에 있어서 재앙이나 재해 보도에 있어서도 긴박함, 공포, 긴장, 배경음악도 무슨 뭐 공포 영화의 BG처럼 이렇게 깔고 나가거든요. 뉴스인데도 오히려 차분하게 톤을 유지해야지 되는데. 근데 김진표 이 기사를 보니까 이것도 사진으로 나는 보도되는 내용은 전부 다 사고 장면. 네. 그리고 사람들의 말초적인 그 관심사, 연예인 신분, 그 신상 털고
그 다음에 이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 경기장 대칭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보다도 말초적인 거에 그냥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사를 막 써낸다 이거죠. 본질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언론의 본업이 아니라 예. 그냥 장사로서의 언론만 인식한다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예능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TV 프로그램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든지 예능으로 몰아간다고 하는 예능이 비대해지고 있다는 그런 것인데 예. 스포츠 보도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향이 농후하다. 그 예.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진표 아무튼 뭐 저 별일 없다 그러니까 다행이죠. 예, 예. 다행인데 그래도 김진표 씨도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됐으니까 뭐 요양을 통해서 건강검진 받아보고 찜질이라도 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뭐 날씨도 꾸물꾸물해지고 비가 말이죠. 오면 좀 쑤시겠군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예. 예, 변현주 사랑해님께서 바로 그 여기 신문 하나 사진을 올라왔네요. 캡처해 주셨어요. 예. 차량 사고 김진표 아내 윤주련 왜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영화배우 출신 출연작은 뭐 이런 거. 이게 좀 말이 됩니까? 그렇군요. 이 김진표 사고 나가지고 병원 갔다 왔는데? 예. 자, 로타님, 그리고 큐티님, 변현주 사랑해님, 모두 한화, 그리고 김성근 감독. 어저께 빈볼, 벤치 클리어링 사태에 대해서 한화와 김성근 감독의 그런 처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왔다 갔다 자주 하고요. 대표 사례가 윤기련이죠. 윤기련 투수에 대한 얘기, 치우지아님께서는 정말 야구를 좋아하시는, 그래서 풍부한 사례를 통해서. 윤기련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였을 겁니다. 모자 벗어가지고 예. 미안하다고 사과했더니. 그렇군요. 개박살 났죠. 김성근 감독에게. 21점 나고 23점 주고 진 팀도 있어요라고 치우지아님. 예, 그러니까, 점수 차가 몇 점 나느냐, 이런 것 가지고, 뭐라 그러나, 예, 이 매너, 운운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포츠당에서 그 세 가지 이야기, 그리고 세 가지 이야기, 네, 즉, 롯데 하나 벤치 클리어링, 또 에코노미 항공석 타는 지소연, 또 일베 기타 타이거스 윤환주 3개월 자격 정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미디어 비평에서는 김진표 레이서의 슈퍼레이스 사고 보도의 문제점, 연예인이기 때문에 라고 해도 좀 지나치다라는 데에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